그러면 먼저 이재한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피의 세계를 연출한 이재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에서 종구 역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에서 수영을 연기한 김세벽입니다. 오늘 여기 질문 올려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눠요. 감사합니다. 네, 소피의 세계가 개봉을 하고 나서 관객과의 대화가 몇 번 진행이 됐었는데 김세벽 배우님이 말을 굉장히 빠르고 많이 하셔서 팬분들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감상이랑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폭사포 같은 김세벽 배우님 답변을 오늘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개봉을 하고서 꽤 많은 날들이 흘렀는데 이재한 감독님한테 이 작품이 첫 작품이고 처음으로 개봉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즘 소감이 어떠십니까? 끝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뭔가 차가 지나면서 마무리가 돼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근데 또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2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영화인데 어쨌든 관객분들 만나게 되고 또 그 한 분 한 분씩 또 제가 어떤 감상 같은 거를 듣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저한테 뭐 다음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또 일으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봉 첫날 GV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도 긴장이 되는데 제일 첫 GV 할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침착해진 것 같아요. 네, 또 여기는 국립영화의 성지 인디스페이스니까는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아마 지한 감독님도 인디스페이스에서 GV를 하는 것도 처음이실 거고 네, 처음 새로 바뀐 인디스페이스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실 거고 네 맞습니다. 인디스페이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틀어주셔서 고맙고 또 오래도록 이 자리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래오래 상영도 해주셨으면 네, 저희 영화도 좀 오래 틀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민규 배우님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종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정말 자주 방문하셔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잖아요. 지금 한 2달여간의 재단장을 거치고 이렇게 새파랗게 태어난 인디스페이스 어떠세요? 오늘 찾아오신 소감이? 안 그래도 오늘 인디스페이스가 재개관되고 처음으로 오는 거라서 어떻게 변했을까? 홍대에 온 인디스페이스 어떨까? 근데 들어올 때 이제 대표님이 지민 대표님이 이제 파란색 인디스페이스라고 말하셨는데 들어오니까 딱 진짜 너무 파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반갑고 이렇게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이렇게 재개관돼서 너무 반가워서 저 또한 관객으로 많이 찾아와야겠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여기서 또 소피의 세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 앉은 자리에서 보면 여기 거의 수족관 같거든요 지금. 나중에 나가시면서 이쪽에서 위쪽 한번 보시면은 색다른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인디스페이스 쪽에서 특히 인테리어를 하신 건 아니고 원래 이런 공간에 그냥 들어온 거라서 특별한 컨셉이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김세벽 배우님 집 근처 극장이 생겼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어떠세요? 오늘 오신 소감? 일단 너무 힙해서 좀 놀랬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인디스페이스에서 마지막으로 상영한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국경의 왕인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이렇게 새로 재개관을 할 때 소피의 세계가 상영이 돼서 너무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여서 저는 집이 그래서 자주 와서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새벽 배우님이랑 같이 영화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관객분들이 올려주시는 카카오톡 질문방의 의견과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배우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처음 접하고 수영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실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수영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새벽 언니 사랑해요께서. 네. 네, 뭐 잠깐만 사랑해요밖에 기억이 안 나요. 본인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네. 그 앞에 그 수영을 시나리오 처음 접하고 네. 이 수영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까지 어떤 생각 하셨는지, 수영이 되고 싶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재한 감독님이랑 이전에 다른 단편 영화를 두 편을 찍었거든요. 한 편을 저 진짜 한 편을 찍었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고 어떤 다정한 분위기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느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영화 시나리오 안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았어요. 대사도 굉장히 현실적인 게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잘 글을 연기로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아마 그 재현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 전에 김세골 배우님이랑 또 작업을 하신 적도 있고 더 이전에도 또 알았던 사이이기도 하고 많이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죠.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럼 다른 배우 찾았겠죠. 빠르게 포기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새벽 씨를 제일 처음 시나리오 쓰면서 엄두해뒀고 새벽 씨가 캐스팅 되면서 사실은 민규 씨가 같이 두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생각했던 어떤 수영과 정구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새벽 씨한테 제의할 때도 엄청 떨었었고 긴장을 많이 했고 답받을 때까지 민규 씨한테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씨가 해도 민규 씨가 안 하면 제가 상상했던 두 사람이 아니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근데 이제 공교롭게 두 분 다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운이 좋았죠. 민규 씨는 반대로 감독님하고도 처음이고 새벽 배우님하고도 처음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합류하시면서? 그 실은 그 새벽배우님 찍었던 영화 단편 영화에도 저도 재현 감독님이 러브콜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선약이 있어서 네 정중히 거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러브콜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간절했고 또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계란을 다 태워 먹었다는 그 일화를 남길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래서 꼭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하고 전화했는데 또 상대 배우가 제가 너무 팬인 또 김세 배우님이 하신다고 해서 첫 미팅 전까지 되게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김세벽 배우의 어떤 점 때문에 팬이었나요? 저는 걷경 진짜 좋아하거든요. 본인은 제일 싫어하는 영화. 그쵸.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지 않아요. 제일 힘들어했던 영화죠. 아니에요. 네. 호밍 연기의 진수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최고예요. 네. 특히 그 장면 아마 민규 배우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맞아요. 네네네. 여러분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등장인물의 98%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의도하신 거냐고. 감독님? 이거는 제 어떤 한계점인 것 같은데 의상을 제가 결정을 할 때 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딱 특정한 팩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꼭 청바지를 입혀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배우분들이 입고 계시는 실제 옷을 제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합이 그렇게 조금 한정적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직접 의상도 담당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담당했다기보다는 누군가는 결정을 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의상팀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예쁜 옷은 사실 싫었고 그냥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렇게 옷이 눈에 띄었으면 하는 바람은 없었거든요. 배우의 얼굴에 더 집중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이렇게 평범한 옷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릭터들이 각자의 성격대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보시면서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솔직함을 드러낼 때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감독님 어떻게 솔직하게 드러낼 때? 솔직하게 얘기할 때요. 솔직함을 드러낼 때요. 네, 꼭 얘기가 아니더라도 춤을 춘다거나. 저는 이렇게 사실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앞에서 잘 솔직하게 얘기 잘 못하는 편이고 나중에 뭐 이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 때 연락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맙다는 얘기를 이렇게 앞에서 하면은 되게 대면대면하게 하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문자로 뭐 어떤 진짜 이런 부분 고마웠다 이렇게 전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 배우님께도 그랬던 적이 있나요? 제가요? 제가 감독님 두 배우님한테 고마움의 표현을. 네네 여러 번 했습니다. 술 먹고도 몇 번 하고. 그죠. 너무 자주 어. 오시죠. 어떻게 오나요? 뭐 준비 끝나거나 뭐 아무튼 소피의 세계에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촬영 때도 그랬고 항상 너무 고맙다고 하셔가지고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스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매번 진심이라서 맞아요. 그렇다면 민규 배우님은 솔직함을 어떻게 드러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솔직하게 사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그게 약간 좀 저는 저를 놀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저를 희화시키는 방식으로 처음엔 그렇게 솔직하게 하고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심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솔직한 모습을 또 브이로그로 보여주셨잖아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민규 배우님 솔직한 브이로그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묵묵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벽 배우님은 솔직함을 어떤 식으로? 저도 약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보통은 일기에다가 솔직하게. 매일 쓰시나요? 네, 올해는 진짜 매일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쓰십니까? 뭐 할 말이 많을 때는 뭐 5페이지, 안 될 때는 반 페이지. 5페이지를 써요. 뭐가 화가 났겠죠. 아. 네, 한번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도망친 여자에 나온 집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라서 사실은 그 이재한 감독이 실제로 사는 집이고 그 홍상수 감독님이 그 집을 먼저 빌려서 그 대관 촬영을 하신 거라서 이분의 집이기 때문에 이분이 소유권이 있고 이분이 그냥 넓은 마음으로 집을 빌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도 사실은 촬영할 때 그게 좀 마음에 많이 걸려가지고 다른 집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시나리오에 갖고 있는 디테일을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좀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제작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집을 그 당시에 코로나라서 어떤 다른 집을 찾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했고 구하려면은 돈을 생각보다 많이 지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냥 했고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미술이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긴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네,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집이 좀 인상적인 집이어서 아마 집 밖의 풍경이랑 그 집안의 창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코로나 시국을 정면으로 반영한 영화예요. 그래서 극 중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촬영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하셨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시나리오 쓰는 거랑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테니까. 네, 쓸 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촬영한 당시에 사실은 그때 되게 조금 심각해진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저한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라는 게 그냥 느낌에 당시에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영화 자체도 또 기록이나 기억을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지금 시점을 반영하는 게 더 제가 생각했던 영화에 더 가깝겠다. 그래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그게 더 좋겠다 싶어서 네, 마스크를 쓰고 그냥 그 시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을 조금 네,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님들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분이 연기 호흡 맞춘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연기를 보면서 인상적이거나 좋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각자 혹시 미담이라거나 이런 게 있다면 민규 배우부터. 그 연습을 하면서 그 대본을 맞추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연기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했었을 때 저는 실은 대사를 완벽하게 지키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지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 지켜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그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이 인물을 썼을 때 그 하나하나의 말투나 이런 것에서도 상상했던 그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는 것이 뭔가 좋다. 저 좋다라기보다는 잠깐만요, 조금 당황했는데 그 좋다라기보다 그 잘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항상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저의 그런 것들이 좀 핑계였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면서 소피스의 이후로부터 제가 좀 약간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를 또 약간 성장시켜 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되게 배려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연기할 때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가졌어서 왜 김세명 하는구나. 누가 김세로 하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이 말 되게 싫어하시는데 제가 장난 좀 쳐봤어요. 네, 만약에 새벽뱅이나 다른 작품에서 또 한 번 연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관계를 해보고 싶나요? 그거는 안 그래도 얘기를 저번에 했었었는데 제가 부하 직원이라든지 말 잘 듣는 쫄병 모럴 센스 같은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저 모르는 안 하는데 뭔지 알거든요. 그거 말고 말 잘 듣는 쫄병인데 일찍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뭐가 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새벽 배우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고 약간 군대 영화 같이. 군대 영화 같이. 예. 알겠습니다. 다시 로맨스 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벽 배우님 어떠신가요? 민규 배우님 한다면 뭐부터 하고 싶으신지. 제가 먼저 얘기했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다시 만난다면 뭐 이렇게 부하 직원 제가 이렇게 말 잘 듣는 수직적인 관계를 계속 네, 두신다. 네, 완전히 그걸 원하고요. 그리고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민기 배우님이 저거 연기를 못한다고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데 근데 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왜 연기를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왜 나왔냐면 처음에 나랑 같이 그 영화를 찍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되게 뭐 이렇게
그 전에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연기를 못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세영 배우님의 기분을 망치고 싶었었나 봐요. 그냥 장난으로 그런 농담을 그 했었는데 장난은 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장난- 근데 이것도 장난이고 뭐 듣긴 들었는데 장난이고 저는 같이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사실은 좀 수영을 연기할 때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센 씬도 있고 그리고 또 부부 역할을 연기해야 되고 근데 감독님이 종구는 광민규 배우님한테 대본을 준 상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규 배우님이면 같이 하면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만나보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 그냥 느낌에 같이 하면 좀 편하게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촬영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사가 좀 많아서 좀 버벅거릴 때 리허설 겸 뭐 저희끼리 리딩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좀 웃기는 방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찍는데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왜 웃긴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웃긴 연기가 너무 좋고 웃긴 사람이고 싶은 그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왜 웃긴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코미디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랬었어요. 사실 김세박 배우도 코미디에 대가신데 왜 그렇게 주눅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서 잘 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두 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피스 드라마에서 두 분이 약간 부장님과 대리님 이렇게 나와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면 그거 쓰실 수 있나요? 오늘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그러면 오피스 드라마로 세 분의 조합을 다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세박 배우님과 광민규 배우님은 독립영화 또 단편 영화들에서 워낙 많이 연기를 해오셨던 분이고 오늘 오신 관객분들 아마 다 전작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연기 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그 조합이 되게 신선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고 사실은 연기 디렉션 하면서 어떤 식의 차이를 둬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원테이크로 가는 롱테이크 씬도 많았고 사실은 대사로 거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어서 연기 연출할 때 어떤 점 많이 신경 쓰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특별히 디렉팅을 많이 안 했거든요. 특히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는 크게 거의 언급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두 분이 알아서 밖에서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연습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집 안에서 그 소리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 말을 할까? 아니면 그냥 두 사람 준비됐다고 해서 그냥 갈까? 하다가 두 사람 준비되시면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알아서 막 뭐를 하시는데 제가 손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실제로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부엌에서 다투고 테이블에서 다투고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방 안에서 장면을 순서대로 찍었기 때문에 앞에 두 장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저하고 같이 맞췄던 이런 그 감정의 선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쇼트가 되게 7페이지 정도로 길었는데 막 두 분이 그렇게 하는 거 듣고 있어서 그냥 카메라하고 녹음 기사님 준비가 되자마자 내려오시는 대로 그냥 바로 슛을 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첫 테이크 그냥 바로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실내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내가 넓은 실내는 아니어서 좀 동선이 단조로워질까봐 좀 촬영 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신경 쓰셨나요, 감독님? 실내
그 집이라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세계처럼 보였으면 했어요. 이게 처음에 장면도 그랬지만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쇼트 연결할 때 수영이 거실에 있는데 뒤쪽 방에서 나온 소피가 다시 거실로 오는데 가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집이 이 수영이 현재 존재하는 공간도 여기고 하지만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넘어가면 마치 과거의 어떤 가을에 2년 전 가을의 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동선을 이렇게 나름 조금 신경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집이라는 그 세계 기억하고 과거가 모여있는 그 세계로 문을 열고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들면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 광경을 저는 상상을 했고 그래서 조금 그 집이 되게 좁았는데 그래도 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재미있게 배치가 된 부분들이 있고 문이랑 이런 것들이 어떤 통로 같은 역할 같은 걸 하길 바랬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 쓰면서 맥락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귀여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부가 술이 취해서 치킨이랑 사들고 오면서 그때 소피가 보면 밖을 보면서 손을 흔들잖아요.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풍경들에서 단면처럼 잘라진 그 공간이 감독님 말씀처럼 어떤 행복한 한 세계처럼 보이는 게 그 장면에서 많이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제목 얘기도 있는데 제목이 소피의 세계인지 사실은 배급사가 진짜 싫어하는 제목이거든요. 검색이 되지 않는. 저도 트위터에서 봤어요. 어떤 분이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제락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제락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은 아무도 못 찾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지으셨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나중에 개봉할 때 되니까 신경이 좀 쓰이긴 했어요. 근데 만들 당시에는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처럼 느껴졌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소피가 주인으로 있는 어떤 세계의 모습하고 그 소피의 세계라는 말이 너무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이 이제 원래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 그게 겹치는 게 그리 좋지 않다고도 생각했지만 그 제목 외에 저한테 정말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제목이 제가 다른 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단어들을 섞어봐도 그것들이 뭐 이렇게 옳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소피의 세계라고 지었습니다. 아니 후보 제목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뭐 다른 거 뭐 지을 수도 있겠죠. 뭐 말하기도 민망한데.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뭐 모르겠어요. 아유 있잖아요. 해보세요. 뭐 산의 기억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산의 기억이요? 그래서 산의 맞선 말고요? 산의 맞선이? 아 산의 기억이요? 산의 기억. 아 네. 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리 제가 이런 걸 다 조합을 해봐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너무 폼 잡는 느낌? 아니요 이거 폼잡는 느낌이 아니라 이상한 느낌 네. 같고요. 그래서 그 제목은 소피 세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소피의 세계가 제일 좋습니다. 저도 그게 최선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새벽 배우님, 네 여기에 새벽 모드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새벽님 단발도 너무 예쁘십니다. 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단발로 하신 이유는 있나요?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분장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이 잘 맞을까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지금 그냥 뭐 까먹고 그냥 너무 대충 말려놓고 왔는데 아무튼 분장팀에서 이렇게 좀 세팅해 주시면 그 역할이랑 잘 맞습니다. 그 단편 영화와 또 독립 장편 영화를 넘어서 또 이제 드라마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좀뭐 10년을 넘게 연기를 하면서 촬영을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 하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10년 넘게 연기하면서 촬영장에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2년 전인데 150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 더 많았던 거죠. 150일을 10년 동안 일했으면 거의 논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을 점점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것도 있고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힘들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보를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어떤 면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해줄 만한 이야기는 있을까요? 차기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역할 중에는 제일 좀 텐션이 센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규 배우님은 정말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조단역부터 주인공까지 진짜 가리지 않고 직업도 정말 여러 가지로 넘나들어서 과연 민규 배우님이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일까가 늘 궁금하거든요. 예능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예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능 어떠세요? 같이 하고 싶으세요? 저요? 예능이요? 어렵. 예능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이번에 브이로그 찍으면서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이렇게 저는 준비를 많이 해서 보내긴 했지만 편집자님이 엄청 고생하실 거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저를 잘 놀려주시는 느낌으로 제가 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편집해줘서 너무 감사했죠. 재밌었어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거를 매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저는 운동선수 역할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 어떤 운동선수? 제가 요즘 레슬링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 역할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고요? 맞아요. 그것도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친구는 중간에 레슬링 그만둔 친구인데 정말 약간 레슬링 영화 해보고 싶어요. 전직 레슬링 선수인데 현직을 해보고 싶다. 네, 현직이거나 막 어쨌든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네, 지금은 약간 폼만 배우고 있는 건데 그런 역할 해보고 싶다는 생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영화에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스포츠 예능도 잘하실 것 같은데 브이로그 꾸준히 하셔가지고 한번 진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보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런 스타일이 시그니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장르나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최근에 그 소피색을 찍고 나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어제 오늘 막 했던 생각인데 제가 맨 처음에 영화 단편 찍기 전에 그 시절에 되게 핸드폰 갖고 찍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 했었고 혼자 그냥 3분짜리 5분짜리 만들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앞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변하고 싶다는 마음은 되게 커요. 지금 만든 영화에서 조금 다른 풍경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특이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1번 고여사는 고기 극동처럼 악덕 집주여서 고씨였을까요? 소영아 배우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김여사로 했거든요. 김여사. 근데 동생이 시나리오를 봤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김씨세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김여사로 했는데 동생이 근데 김여사라는 단어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사실 통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빠 뭐 별 생각 없이 지은 거면 다른 성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고씨가 좀 제 발음이 좋아서 고여사로 바꿨습니다. 2번 나레이션으로 소개도 되지만 치킨집 장면만 비 내리는 날에 촬영이 진행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 그날 좀 당황했어요.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어떡하지 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씨하고 나레이션 녹음할 때 그 대사 하나를 추가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상하게 거기만 비가 내렸다고 하면 다른 데는 비가 안 났다. 좀 안일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대체로 그냥 이렇게 네, 특별히 거기 문제 제기는 안 하셨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3번 배우분들 인왕산 등반이 영화 속 배역처럼 처음이셨을까요? 배우분들 어떠십니까? 인왕산 등반 처음이었다. 아니다. 아니다. 몇 번 가보셨습니까? 꽤 갔다. 꽤 그 갔다. 촬영하기 며칠 전에도 사실 저희 집이 저쪽인데 안산이 있거든요 뒤에. 그래서 안산을 타고 구름다리를 넘어가면 인왕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 코스로 이렇게 경복궁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촬영을 그때도 또 산에 올라가서 보면서 저기 어쨌든 저는 시나리오 내용을 아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이 장면이니까 이제 찍겠다 하면서 또 정상에서 그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그랬어요. 등산이 취미이십니까?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많이 저는 조금 약간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예 뭐 헬스장, 뭐 수영장 다 문 닫고 그래서 그때 등산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있는 데 가면 머리가 맑아져서 좋아요. 그렇다면 이어서 김세벽이 좋아하는 거 3가지. 제가 좋아하는 거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네, 우리 집 고양이. 지금 솔직하게 할 건지 좀 멋있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냥 떠오른 거예요. 네. 자꾸 이제. 네. 사람들. 알겠습니다. 크게 빼먹을 게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강민규 배우님, 등산이 처음이었습니까? 저는 실은 그때 당시에 되게 체중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훨씬 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산을 좀 잘 못 타요. 그리고 특히나 그 인왕산이나 북촌 그쪽은 저한테 그렇게 익숙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왕산을 많이는 아니고 한 번, 2번 정도는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살면서. 네. 촬영 때 힘드셨어요 그러면? 저는 거의 맨 꼴찌였어요. 올라가서 찍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진짜 날아가시더라고요. 인왕산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이거든요. 진짜 날아가셔서. 근데 유명한 산꾼이세요. 진짜 배우들 사이에서 유명한 산꾼이세요. 네. 무슨 신만이 같은 것처럼 네, 얘기해요. 맞아요. 진짜로 그 공민정 배우님과 장미우 배우님 저와 이장 같이 촬영했던 그 누나들이 세혁 씨랑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이서 이 마포구의 유명한 상꾼이다. 네. 그래서 유명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광민규가 좋아하는 3가지. 저요. 저 커피요. 커피. 네. 빠르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커피, 잠, 그리고 영화? 알겠습니다. 네, 이재환이 좋아하는 3가지. 필기구, 권투, 와이프. 괜찮네요. 필기구, 권투, 와이프, 커피, 잠, 영화, 우리 집 고양이, 사람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감독님과 그 새벽 배우님 또 민규 배우님만 모셔서 다른 배우님들 얘기들은 좀 많이 진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이 주축이 되어서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그 소피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소피 캐스팅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독님이 직접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캐스팅한 신인 배우가 연기를 했고 두 분도 처음 호흡을 맞춘 아예 전작을 볼 수 없는 데이터가 없는 배우랑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외국어 연기를 해야 되는 설정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 분께서 혹시 논의를 좀 하셨나요? 촬영 전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촬영 전에 새벽 씨, 민규 씨, 아나, 그다음에 우겸 씨,
조 이렇게 모였던 자리가 한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서로 잘 어울리셨어요. 이렇게 제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격적으로 맞는지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처음 만나도 이렇게 공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언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대사 외우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냥 그날 딱 보고 그 뒤로는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죠. 제가 잘 수 있을지. 네. 네, 민규 배우님이랑 새벽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민규 배우님 영어를 되게 못하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됐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운이 좋았죠. 네. 네. 어떠셨어요? 왜냐면 옆에서 봤을 때 수영 씨 영어 대사 외우느라고 그 좀 애쓰셨던 모습을 많이 봤어가지고 와, 난 진짜 운이 좋았다. 왜냐면 조, 주호, 수영 씨 다 영어 대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를 어눌한 걸로 설정이 들어가서 영어 대사 많이 안 외울 수 있어 좋았고 그 아나는 저도 감독님 말처럼 우리 사전에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이제 모였을 때 이렇게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되게 걱정 안 됐어요. 네.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저희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아나는 정말 걱정이 안 됐어요. 그 현장에서도 전 좀 되게 잘하셔서 많이 보고 놀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새벽 배우님은 사실 새벽 배우님은 예전에 일본어 연기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나가 정말로 저도 걱정이 안 됐던 게 사람이 제 생각에는 아나라는 사람이 가진 분위기가 이 영화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그냥 같이 있으면 되게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냥 내가 뭔가 약간 두려운 게 있어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약간 당연히 소통이 뭐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말을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듣고 소통하려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장착이 돼 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되게 무심하게 넘어가거나 얘기를 뭔가 되게 이렇게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걱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대사를 듣고 있으면 저도 좀 안심이 되고 그냥 아나가 말을 할 때 그냥 제가 편해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나 배우도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잖아요. 감독님 아나 배우 캐스팅하고 영어로 대사 쓰시고 이러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배우한테 또 영어 대사를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나 배우랑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아나는 근데 거의 모국어처럼 편하게 영어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사실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영어 대사 쓰기는 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감수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 근데 아나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했어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어떤 디렉팅을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되게 단순한 말로 그냥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프랙티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그거를 아나가 되게 캐치를 정확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차가 지나면서 점점점 편해지고 나중에는 사실은 제가 그냥 아나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연기했던 게 어떤 테이크는 제일 좋았던 테이크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 남겨주신 이야기들 질문 드리고 대답 드리면서 시간이 벌써 훌쩍 가버렸는데 사실은 지금은 전통적인 극장의 비수기인 시기예요. 정말 극장에 사람이 없는 시즌이고 큰 영화들도 관객들이 너무너무 들지 않는 엄청난 극장의 암흑기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개봉을 하고 관객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용단을 내리는 일이고 관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뚫고서 극장 와야 되는 거잖아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극장이지만 어쨌든 힘들게 그런 걱정들을 뚫고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독님,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디스페이스가 진짜 이렇게 빠르게 개관을 다시 하니까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마음이 진짜 놓이실 것 같아요. 이제 볼 영화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그 영화들을 오래오래 좀 길게 상영해주는 극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데 소피의 세계도 지금 새로 개관한 인디스페이스에 안착을 한 만큼 오늘이 또 이번 주가 개봉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새벽배우 집도 가깝고 민규 배우도 열정도 있고 재한 감독님도 인디스페이스 좋아하시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 만나러 예매만 좀 붙어준다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두세 번 이상 보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소피의 세계 큰 동지들 모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주변에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아직 그 할인권이 적용이 되어서 3,000원이면 영화를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정말 훌륭한 극장이죠. 3,000원 내고 여기는 또 멀티플렉스처럼 주비 한다고 돈 더 받지도 않잖아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소피의 세계가 한 1,000명은 이 극장에서 더 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 작년에 영화제들에서 보셨던 지금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이 빨리빨리 개봉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지금 관객이 너무 안 되니까는 개봉을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인스타 하시면 인스타 한 번이라도 해주시고 트위터 하시면 트위터 한 번이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김새벽 주접기님이나 김새벽 데이터 모으는 트위터리아님들 계시면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무브도 많이 봐서 조회수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이제 끝인사를 드리고 오늘의 끝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인사 말씀 남기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관객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재한 감독님 열과 성을 다해서 마지막 인사 즐겁고 활기차게 매력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권투 좀 보여주실래요?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권투, 필기구, 와이프. 권투 하는 거 시범 좀. 지금 갑자기 와이프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럼 다음에 만약 인디스페이스 준비하시면 들어올 때 권투하면서 들어오시는 걸로. 네. 민규 배우 레슬링 하면서 들어오시고. 공약 걸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배는 산 잘 타시니까 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네. 좋네요. 네. 재현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진짜 영화 처음 개봉하고 지부에 하면서 뭐 긴장해서 관객석을 쳐다도 못 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하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관객분들 얼굴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제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에는 경험 못 해봤으니까 몰랐는데 저한테 정말 큰 응원이 되고 또 뭐랄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규 배우님. 그 인디스페이스에서 어쨌든 GB를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또 관객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소피의 세계 GB 하는 동안 저 좀 많이 힘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이 기운으로 저 다음 달부터 이제 또 새 작품을 찍거든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피의 세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배우님. 저도 이렇게 토요일 늦은 시간에 영화인데 저 영화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령대가 조금 다양한 편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다른 극장에 비해서. 저도 사실은 뭐 영화관 엄청 자주 가는 편은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했을 때 뭔가 항상 대중교통을 타고 좀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잘 안 맞거나 그래서 그랬던 적이 많은데 그냥 이 주변에서 뭔가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생각
생겼다는 게 저는 조금 의미가 저한테는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개인적으로 인디 스페이스에서 1년 동안 거의 제 영화를 튼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네,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리는 극장이 근처에 생겨서 다시 이렇게 오픈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관객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극장이 그리고 소피의 세계도 이제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오랫동안 관객을 만날 수 있었으면 날씨가 또 바뀌니까 이제 계절이 또 다른 계절에 보면 또 다를 테니까 조금 오래 상영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역 안전을 위해서 배우님들 완전히 퇴장하신 후에 관객분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